안녕하세요, 곽구리 성훈입니다. 야, 제가 오늘부로 이제 3일째 얘네들 배가 곪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장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배를 굶어버리면 벌들이 이제 우리가 아사해서 죽는다 그런 표현을 써요. 즉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굶어 죽을 때 나 죽겠어 하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얘네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분명히 벌은 있는데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 벌이 배가 고파서 죽는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벌통에서 만약에 소문입구에서 벌이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양수를 줬는데도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사양수 호수가 막혔거나 또는 뭐 잘렸으면 알겠죠. 왜냐하면 설탕물이 계속 흘러버리면 그 주변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벌들의 활동 자체가 계속 둔화돼 간다 그러면 내가 사형수를 제대로 준 걸 얘네들이 제대로 가지고 가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일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한 번씩 둘러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사형수가 샜다는 얘기예요. 지금 벌들이 쭉 나래미로 나왔죠. 사형수가 새서 그런 겁니다. 자, 나머지에는 지금 안 샜어요. 여기 지금 밸브에 새고 있죠. 저기도 샜다는 얘기고. 자, 요놈도 샜다는 얘기예요. 사형수가 샜기 때문에 이 주변에 설탕물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니까 이제 도봉의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도봉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종족이 위험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주변 설탕물을 싹 끌어내는 겁니다. 두 통이 지금 새고 있는 거죠. 어차피 3일 정도 얘네들한테 적당한 사형수를 주고 내검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사형수를 3일 동안 현재 3일 동안 줬는데 오늘이 3일째예요. 그런데 사양기가 새든 통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 새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물질이 꼈다든가 이런 게 사형수 때문에 이제 흘러나와서 안 새기도 하는데 계속 3일 동안 연장으로 계속 셉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양기 새는 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지금 제가 차광망을 걷었습니다. 차광망을 걷고 또
비가림, 물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림을 또 꽂고,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다 보니까 이제 벌 키우는 사람들이 비가림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비가림을 설치하실 때 개폐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닝 있죠. 어닝처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봄 벌 때는 어닝처럼 접어서 벌통 자체가 햇빛을 받게 해주고,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림으로써 펴주고, 또 오늘 같은 날이죠. 이렇게 좀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은 이런 때 같은 경우도 바람이 잘 통과하게끔 걷어주는 게 좋고, 그래서 차광망을 설치하실 분들은 이제 어닝과 같은 개념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 어닝은 이렇게 보면 단 하나의 기둥에 달려 있는 게 어닝이거든요. 요런 개념으로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기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파이프를 2개 정도 박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닝 다리를 여기 하나 박고 이 앞에 하나 박고 해서 2개를 박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들을 연결시켜서 어닝과 같은 이런 식으로 차광망을 설치해서 열고 닫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5통 정도나 5통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5통 정도를 기준해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세워서 어닝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불필요하게 차광망을 걷거나 비가림을 걷거나 이런 짓을 안 해도 되죠. 일단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만한 값어치가 없다는 게 현재는 제 입장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놈이 현재 사양수가 계속해서 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봐야죠. 열어봐서 사양수 공급기를 바꾸든가, 아니면 그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걸려서 계속 새는 거라면 청소를 해주든가. 이게 사양기를 청소한다고 애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벌들이 먹을 게 부족할 때 사양수 한 번씩만 이렇게 털어주면 지네들이 알아서 청소를 해냅니다. 그 중에 이렇게 이제 사양수가 뭔가 이유 때문에 고장이 나서 계속 새는 것들은 이렇게 한번 쭉 털어주고 난 다음에 눈여겨보시고 다음날 또 틀어보고, 다음날 또 새면 또 잠갔다가 그 다음날 또 틀어줬는데 또 샌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야죠. 왜냐면 처음에 새더라도 이게 사양수가 한 번, 2번 들어가고 나면 그 이물질이 빠집니다. 빠지면서 사양수가 안 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오늘이 3일째 제가 사양수를 주고 있는데 지금 3일째 새고 있습니다. 3일째 새고 있다는 건 사양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어서 안에가 어떤지를 확인해야죠. 지금 여기는 사양수가 넘쳐 있습니다. 지금 한 컵 이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사양수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오진 않습니다. 사양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러니까 요거는 풀에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불의 안에 보면 다 파졌어요. 안에가 이유가 어찌됐건 안에가 다 파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비소충이 아내를 파먹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기 보면 안에가 좀 쏙 들어갔거든요. 소비소충이 팠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물질이 꼈거나 그래서 그런 거라면 이게 사형수가 들어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안에가 파먹었기 때문에 실리콘 자체를 파먹었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은 태가 있는 거는 이를 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빼서 기존에 반대편이 또 있죠. 자, 지금 보면 파먹은 게 티가 탁 나죠. 이건 소비소충이 한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요 야를 대가를 뒤집어주면 또 반대편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을 뒤집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끼울 수가 있어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요런 거는 진짜 머리 잘 썼죠. 누가 머리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밀랍을 붙여줍니다. 양쪽으로. 왜냐면 한 번 열었던 건 다시 열릴 수가 있어요.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밀랍을 붙여서 살짝 고정해주면 그럴 일이 좀 드물다. 그러면 이제 사양수가 왜 됐는지 확인됐죠. 그리고 조치 끝났으니까 밸브 다시 열어주고. 아씨, 또 빗방울 떨어지네. 자, 하나는 해결했고, 이제 또 마지막 것이
아이고 고양이들. 지 새끼들. 여기는 어린 놈. 한 놈은 벌써 기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이 비터 떨어지네. 야 지금 밸브를 잠가놨습니다. 사양수가 2개가 지금 해줬으니까 어우 나는 어떻게도 만드는 거구나. 야. 아이씨, 오닝 다 폈는데, 비가 또 그치고, 나는, 사양기가 밑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거는 위로 올라와 있는데, 나는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통째로 떠야 됩니다. 오씨, 안 틀어져. 자, 놈들 난리 났죠. 왜냐면 그동안에 집을 못 지었던 거, 지금 제가 사양수를 틀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나는 사양수가 지금 들렸어요 위로. 야가 지금 보면 압력을 못 이겨서 그냥 들린 거죠. 이런 경우는 밑에는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없고, 야가 위에서 밑에서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야가 그냥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야는 큰 문제가 없죠. 지금 보면 사양기 불에가 눌러놓으면 너무 늦게 올라와요. 불에가 너무 늦게 올라오니까 그 압력에서 탕 때리면서 위로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겉들에 보면 이런 찌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찌꺼기 때문에 결국은 불에가 제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바보들이 지 동료들이 밑에 깔려갖고 죽을 때까지 밀고 내려가 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끈끈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가 소비소충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소충이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실타래 이런 걸 만들면서 찌꺼기하고 같이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거의 소비소충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거. 이런 것만 제거해주고 위에서 밀고 올라올 때 그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밀고 올라오게끔 이것만 제거해주면 야는 지금 실리콘이 깨끗합니다. 깨끗하니까 뭐 다른 거 건드릴 거 없고. 그리고 이제 눌렀다 놨다 해보면 되죠.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다른 조치 안 하고 근데 야도 밀고 올 가망성이 있는 거잖아요. 저놈도 결국은 나중에 압력이 차면 밀고 올라올 가망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버리는 밀랍 있죠? 밀랍 가지고 위하고 아래하고 붙을 수 있게끔 땜빵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밀랍이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밀랍을 붙여서 못 밀고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양쪽에 붙여주면 이제 다음에는 쉽게 밀고 올라오질 않습니다. 이제 밀고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는 이제 확인하려면 이제 사양수 열어줘 보면 알죠. 위에 소비하고 거의 맞으면 위에서 눌러버리겠죠. 밀랍을 그게 불안하면 밀랍을 더 넣어서 위에 소비하고 아래 소비하고 눌리게끔 이렇게 세워주면 위에 소비가 여기에 닿습니다. 닿으면 이제 위에서 지그시 눌러 내리겠죠. 그러면 올라오는 일이 없고. 지금 집을 새로 진 게 태가 나죠.
기존에 있던 거하고 지금 제가 사용수를 주면서 새로 진 게 티가 납니다. 여기는 지금 사용수를 살짝 쟁이고 있죠. 사용수를 지금 쟁이고 있어요. 당연히 파풍과 가까운 쪽을 더 빨리 짓겠죠. 더 빨리 저장을 할 것이고. 군데군데 사용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왕 여기 밑에 내려와 있네. 여왕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산란을 가겠다는 얘기죠. 이미 일부는 산란이 되어 있고 여왕은 밑에 내려와 있고 뒤에는 빼곡하게 산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애벌레로 전환이 끝났네요. 요만큼 애벌레로 전환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개상에서 단상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게 아니고 집을 못 지은 거예요. 왜냐? 밥이 없어서 얘네들은 집을 못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이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죠. 으이씨, 하나 깨졌네. 벌들이 개상에서만 계속 생활하는 이유는 단상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먹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상에 집을 못 짓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정도로 먹이가 없다는 건 결국 인간이 채취할 수 있는 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개상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 댓글에 보니까 이 경리판 2개 놨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놔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놔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건 감로예요. 이제 이후에 설탕물을 쟁여서 먹이로 써야죠. 자, 요건 여유장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앞에 격리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소초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초. 전부 다 봉판입니다. 더 이상 산란을 할 데가 없으니까 여왕이 그럼 단상으로 내려간 거죠, 이거는.
전부 다 애벌레장이고 빈 공간 막 태어난 데는 이제 꿀을 쟁여놨어요. 그 얘기는 사양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그렇게 지난 영상에 그렇게 얘기했죠. 벌들은 꿀을 상단으로 저장하는 습성이 있다 그랬더니 토종벌 키우는 멍청한 새끼가 뭐라고 하세요? 왜 꿀을 상단으로 저장하냐? 옆으로 저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상단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벌의 습성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벌이 수평으로 가는 건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수평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꿀을 위로 제일 먼저 정해요. 이유는 간단하죠.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또는 냉이 바로 밀고 내려오지 못하게. 그래서 상단에 밥을 쟁이는 겁니다. 그런 새끼들 제가 역질문 딱 한과 동시에 대답 한마디도 안 하죠. 자, 얘는 충분히 쟁여놨어요. 태어난 곳에. 이쪽은 거의 봉판이고. 자, 태어난 곳에 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여왕이 위에서 이제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상으로 내려가야죠.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꿀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해야 돼요. 꿀이 없기 때문에 2층에서 여왕이 산란을 하고 있는 거지, 꿀만 충분하다면 벌들은 2층으로 꿀을 다 끌어올립니다. 빈 공간이 생기면 생기는 족족이. 여기도 지금 군데 지금 꿀을 채우고 있어요. 태어난 자리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뒤에도. 아씨, 아니 어디 보자. 자, 여기 보면 하단에 반짝반짝하니 쟁이고 있죠. 이게 꿀벌의 습성입니다. 꿀은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는 빈 공간에는 꿀을 쟁였는데 지금 상단 쪽에 꿀을 쟁였잖아요. 근데 이 밑에 쪽에는 꿀을 못 쟁였어요. 안에 보면 알하고 애벌레가 있습니다. 알하고 애벌레가 있으니까 꿀을 못 쟁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빈 공간은 꿀을 쟁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죠? 제가 사양수를 줬잖아요. 자, 제가 금방 소비를 돌렸죠. 왜냐면 하단에 헛집을 지어놨어요. 그 하단을 앞에 사양기 불의 부분에 닿게끔 누르게끔 하려고 좀 뒤집은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사양수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이게 쟁여져 버려요. 쟁여지게 되면 이제 밥장을 완성한다는 얘기죠. 쟁여진다는 건. 이제 말걸 씨. 밥장을 완성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자연에서 나는 야생화 꽃을 얘네들이 못 갖고 들어옵니다. 갖고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벌이 어떻게 해요? 놀게 되어 있고, 벌이 논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 설탕물만 먹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주셔야죠.
사양수를 적당히 줘야만 야네들이 위에 상단으로 좀 살짝 채우고 하단은 집을 지어 가죠. 그래야 여왕은 내려가죠. 왜?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많은 양을 주면 한꺼번에 2층을 싹 쟁여버립니다. 쟁여버리면 자연에서 들어오는 꽃꿀을 야네들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쟁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밥이 그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야네들은 일을 안 합니다. 놀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당히 사양수 주라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야네들이 약간 배가 고플 정도로, 너무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약간 배가 고플 정도로, 그 정도로 주시라는 거죠. 그래야 외역봉들이 놀지 않고 바깥으로 계속 조금이라도 꿀을 찾아다닙니다. 화분을 찾아다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론 나왔죠. 여왕이 계속 2층에서 산란을 한다? 아, 꿀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자, 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벌들은 단상에서 쟁이지를 않습니다. 2층 개상으로 끌어올리죠. 물론 2층 개상의 전체가 산란이면 당연히 단상에다 쟁입니다. 근데 여왕은 계속 산란을 하고 다닐 뿐, 거기서 태어나는 봉충들이 있으면 밑에 있는 꿀을 위로 퍼 올립니다. 일벌들이 퍼 올리면 여왕은 거기다 이제 산란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벌이들이 꿀을 쟁이면 쟁일수록 여왕은 산란할 공간을 뺏기게 되는 거고, 이걸 우리는 산란 압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왕은 단상에 벌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계속해서 벌이 태어날 때 밑에서 꿀을 갖고 위로 쟁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벌 키운다고 뭐 모를 수는 있죠. 그죠? 저야 어릴 때부터 벌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알게 된 거고,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모르면 물어보면은 대답해 줘야죠. 근데 지금 토종벌, 계량벌 통해 키우는 병신 같은 새끼들 뭐라고 그래요? 아는 체 하잖아요. 아는 게 족도 없으면서 족지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벌은 꿀을 상단으로 퍼올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벌이 상단으로 꿀을 퍼올리냐고 옆으로 쟁이지, 그 지랄병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병신 같은 새끼들한테는 제가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질문하면 그 다음부터 답이 없어요. 절대 대답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야. 그 얘기는 꿀벌들이 하는 행위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꿀벌들이 하는 행위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동양 토종벌 키우는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헛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역질문 하는 겁니다. 왜? 진짜로 아는 놈이라면 역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오늘까지 3일째 사양을 하고요. 근데 많은 양을 준다고는 안 했죠. 종이컵 하나 정도 분량의 사양을 하고 내일 정도 벌통을 열어볼 예정이었는데, 이 벌통하고 저 끝에 벌통하고 사양수가 연속 3일째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본 거고, 이왕 열어본 김에 저 통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사양수를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면
사형수가 적정한가요? 많죠. 적정한 게 아니라 많은 겁니다. 이미 야들은 사형수를 채우고 있어요. 사형수를 채우고 있다는 건, 여왕이 밑으로 밀려내려가고 있다는 건 결국 사형수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준 사형수와 벌들이 갖고 들어오는 꽃꿀이 같이 섞이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일 동안 내가 줬으니까 야네들 밥쟁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걸 눈에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형수를 조금씩 빼는 겁니다. 이게 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틀에 한 번꼴로 사형수를 한 컵씩 주어 보는 거죠. 이틀에 한 번꼴로 한 컵씩 줘도 이와 비슷하다면 이제 3일에 한 번꼴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형수를, 내가 주는 사형수를 불필요하게 설탕물을 너무 많이 쟁이게 하지 마시고 야네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주시고, 외부에 나가서, 지금 외역봉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다 쓸데없는 외역봉이에요. 지금 개상벌들 전부 다 쓸데없는 외역봉입니다. 그러니까 야네들 일을 하게 만들어야죠. 근다고 해서 사형수를 너무 안 줘버리면 야네들이 일하러 나갈 힘이 없습니다. 적절한 사형수를 줘서 야네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리고 외부로 가서 외부의 꽃에 가서 꿀도 채취해오고 화분도 채취해오고, 그래야 내 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형수를 폭미를 해버리면,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꽃꿀을 채취하기보다는 그 사형수를 먹고 노는 애들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